안녕하세요. 가장 핫한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는 최기자입니다. 전세계 팝 시장에서 가장 공신력을 지닌 음원 시장이 어디일까요?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라면 한 번쯤이라면 진출하고 싶은 시장, 다들 어디인 줄 아시겠죠? 바로 빌보드 탑 100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는 발매 첫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로 진입, 통산 네 번째 핫 100 1위 곡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빌보드 핫 100 차트는 그야말로 치열한 정쟁터나 다름없는 곳이죠. 빌보드 핫 100은 음원 판매량, 스트리밍 수치, 라디오의 플레이 수치, 유튜브 조회수 등을 합산하여 노래의 성적을 총망라하는 메인 차트입니다. 대표적인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곡을 빌보드 핫 100 1위에 올린 비틀즈와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가수인 머레이어 캐리,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한 곡인 릴 나스X의 All Time Low가 있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은 아쉽게도 마룬5라는 장벽에 막혀서 2위에 머물렀습니다. 판매량 부분에선 강남스타일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다만 라디오 에어플레이 부분에서 조작이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강남스타일의 수치는 낮았고 마룬5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미국 라디오에서 낯선 한국어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2020년 10월에 발매되어 1위를 차지한 세비지 러브는 한국어로 된 소절이 있어 최초의 한국어 1위 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가사 중 거의 모든 부분이 영어이며 기존 곡의 리믹스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라이프 고스 온을 최초로 칩니다. 빌보드는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순조로운 출발, 버터 빌보드 핫 100 1위 차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이 신곡 버터로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지난해 8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핫 100 1위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 앨범 B2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에 이어 네 번째 핫 100 정상을 밟았습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은 단 9개월 사이에 4곡을 핫 100 차트 1위에 올렸다. 첫 1위 곡부터 네 번째 1위 곡을 만드는 데 걸린 기간으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약 7개월 이후 가장 짧으며 그룹 가운데에서는 1970년 잭슨5 이후 최단 기간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버터는 지난달 21일 공개 이후 5월 27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내 스트리밍 횟수 3,220만 건과 24만 2,800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5월 30일까지 라디오 방송 청취자 수는 1,810만으로 집계됐고 버터는 올 들어 핫100 차트에 진입하며 1위로 집행한 10번째 곡이라고 합니다. 핫100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을 종합해 싱글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의 메인 차트로 방탄소년단은 이 차트의 네 번째 곡을 정상에 올려놓으며 21세기 팝 아이콘의 위상을 제대로 증명한 셈이 됐죠.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는 발매 첫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로 진입, 통산 네 번째 핫 100 1위 곡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버터는 핫 100 차트 1위뿐 아니라 글로벌 차트도 휩쓸었는데요. 전세계 200개 이상 국가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통산 1번째 곡으로 그룹으로는 최다 1위 자체 기록 경신한 셈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빅히트 뮤직을 통해 버터는 올여름 모두가 신나게 즐길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곡인데 빌보드 핫 100 1위까지 차지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에 네 번째 빌보드 핫 100 1위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도 방탄소년단의 버터는 각종 신기록을 쉴 새 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만 무려 5개의 기네스 월드 레코드를 경신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고 버터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최단 시간 1억 뷰, 2억 뷰, 300 뷰에 이어 9뷰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발매 2주 차이는 변함없는 엄청난 인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2주 연속 핫 100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핫 100 1위를 두고 경합을 펼칠 상대는 미국 팝 시장에서 무섭게 떠오르는 핫한 신의 올리비아 로드리고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데뷔 앨범 4월호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과 빌보드 200 모두 1위에 오른 괴물 시민입니다. 지난주 핫 100 차트에서는 방탄소년단에게 1위를 내줬지만 2위와 3위를 연이어 차지해 눈길을 끌었죠. 지금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휩쓸 때 과거의 빌보드 클래식 부분에서 차트 1위를 기록한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국인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우연히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처음 접한 피아노 연주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피아노를 연습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지만 마치 홀린 듯이 매일 피아노를 쳤다는 그녀는 그렇게 13살의 어린 나이에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래식 음악이 생긴 본토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에 외국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순수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그녀는 16세에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최연소 입학을 할 수 있어 3년 만에 최연소 조기 졸업까지 놀라운 행보를 보이며 스스로가 가진 재능을 여심없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자 공원에서 찍은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 올렸고 그 영상 속에서 림스키-콘사코프 왕벌의 비행을 연주한 그녀의 모습은 섭시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세상 속의 이면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연주회가 되며 기회가 하나둘 생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까지 계약을 하며 음반을 발매할 수 있게 되어 본격적으로 예술가로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집은 한국인 연주자 최초로 빌보드와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까지 세우며 훌륭한 연주를 통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죠. 그녀는 항상 첫 번째 앙코르 곡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아리랑을 편곡해 연주했는데요. 그녀가 새롭게 편곡한 아리랑 판타지는 영국 로열 알버트 홀 데뷔 무대 한국을 알리기 위해 아리랑을 변주해 만든 곡으로 한국인의 뿌리를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메인 연주가 끝나면 늘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 판타지를 가장 먼저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척이나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곡이지만 반면에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일본인이었는데요. 그녀가 일본 공연장에 초청되어 연주회를 열게 되었을 때 일본 측에서 그녀의 첫 번째 앙코르 곡인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피아니스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무리한 태도이죠.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특별히 내색하지 않고 준비된 곡들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미소를 지으며 앙코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아리랑 판타지에서 연주를 가득 채우면서 수백 명의 일본인 천중들의 귀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 주최 측은 표정이 빠르게 굳어갔으나 그녀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민족을 더욱더 예술적으로 표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끝난 뒤 그녀의 음악 자체에 감동받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쏟아냈지만 일본 주최 측에서는 다시는 초청하지 않겠다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녀는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뒤돌아섰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예술혼이 가득한 그녀에게 스스로가 가지는 신념을 두려움없이 연주로 표현하며 그렇게 일본인들에게 해안 한 방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 의해 강제로 국토를 점령당한 일제강점기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의 선조들을 무참하게 짓밟으며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탄압했는데요. 우리의 글, 역사, 문화, 음악 등 분야를 막론하고 무참히 짓밟았죠.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쓰라린 하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문화의 대표적인 아리랑이 이렇게 일제감점기를 거치면서 때로는 서정적인, 때로는 저항의 선율로 연주되어 왔습니다. 그 어떤 노래보다 우리 민족의 열을 가감없이 느낄 수 있는 노래였기에 당시 일제는 통속을 어지럽히는 곡으로 지정하며 부르는 이들을 처벌하고 극장이나 공연장 인근에서는 잠복하여 검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면정 피아니스트에게 아리랑을 연주하지 못하게 한 건 역시 이런 일본인들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은 우리의 정서를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여기에 더 강한 민족 정신을 담아 후손에게도 우리 민족의 전통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아리랑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인들에게 이면정 피아니스트가 보여준 아리랑 판타지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멋지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예성을 담아 당당히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준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면정과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알린 방탄소년단.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의 이슈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 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